자, 여러분, 1주차 2강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품질에 대한 오버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품질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에 대한 무슨 기법이랄지 뭐 여러 가지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명확히 해야 거기에 맞춰서 그죠?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의가 상당히 어려워요. 품질에 대한 정의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품질 평가를 하라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 건 간에 사람들이 뭐 평가는 합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보면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 이런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뭐 여기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품질이라는 게 객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거냐, 아니면 상대적인 거냐, 아니면 절대적인 거냐, 아니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준도 사실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거고, 일단 그렇지만 뭔가 구체적인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 철학 이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제가 이 책을 쓸 때 그 정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의는 내려놨습니다. 내려놨는데 그 전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객관적, 주관적, 상대적, 절대적 뭐 이게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학자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정의를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중에서 몇 가지 추려보면 첫 번째 품질을 절대적인 걸로 봐가지고 선천적인 탁월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품질을 측정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봐가지고 제품에 포함된 속성들의 양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고객 측면을 강조를 해서 고객의 선호도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격도 고려해야 된다 해서 제품의 가격도 고려해서 고객의 가치가 있는 제품을 좋은 품질의 제품 혹은 고객이 수용 가능한 가격에 좋은 성능을 제공하면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이 생산, 제조 측면을 강조를 해서 스펙에 일치하는 정도 이거를 이제 품질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의들이 다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딱 하나를 골라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이게 맞는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죠?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정의한 거는 뭐냐? 저는 이제 두 가지 정의를 이렇게 묶었는데요. 하나는 고객 중심의 정의하고 두 번째는 생산 중심의 정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절한 가격에 충족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고객 중심의 정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의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제품을 제공해야 된다. 그죠? 물론 이 두 가지는 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그죠? 고객 중심 정의하고 생산 중심 정의를 두 개를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보면은 당연히 뭡니까? 좋은 품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뭡니까? 고객 요구사항을 적절한 가격에 충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일치하는 걸 제공하면은 좋은 품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게 달라진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품질 공개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정의에 의해서 그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죠? 품질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아까 두 번째 보면 품질을 측정이 가능한 걸 보다 제품에 포함된 속성들의 양으로 이렇게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그러면 그 속성들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속성들을 그죠? 많게 하면은 그게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고객 중심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정의라는 건 결국 뭐냐면 고객이 수용 가능한 가격에 좋은 속성을 가진 그죠? 것을 제공하는 거. 그게 이제 좋은 품질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그 좋은 속성이라는 게 뭐냐? 일단 여기 속성은 이거는 제품하고 관련된 겁니다. 서비스 관련된 건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속성은요, 성능입니다. 성능. 그래서 성능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제품의 주 기능, 주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이 기능하고 그 밑에 있는 기능하고 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기능은 보조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은 주기능, 그 밑에 있는 기능은 보조기능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예를 들면 항공기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항공기의 주기능은 승객을 안전하게 그리고 정시의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성능이고 안전성, 정시성 뭐 이런 것들이 성능이 되겠고 기능이라는 거는 이 보조적인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 수송 도중에 제공하는 음료 서비스 이런 것도 이제 기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게 이제 그 속성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신뢰성이라는 건 특정 제품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고장이 없이 고유 기능을 수행할 확률,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치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치성이라는 거는 스펙이 일치하는 정도. 그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느냐 뭐 그거죠.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 사용하는, 고쳐서 사용하는 것도 그 기간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냐? 그거는 제품을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때까지 사용 정도. 그게 이제 내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성은요, 서비스의 신속성, 그 다음에 서비스의 품질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라는 거는 미적인 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외관, 느낌, 소리, 맛, 냄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지각 품질인데 이거는 이제 기업의 명성이랄지 이미지 그죠? 브랜드 네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인데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가격이 빠져 있죠, 그죠? 속성 중에는 가격이 빠져 있는데 가격도 이제 포함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수용 가능한 가격, 그죠? 그 개념이죠. 그래서 운동화 같은 경우에 그죠? 운동화 같은 경우에 100만 원짜리 운동화 그러면 좀 비싸잖아요. 물론 이제 뭐 아주 부자인 사람은 이런 것들도 구입하겠습니다만은 그죠? 암만 그 운동화가 좋더라도 사람들이 뭐 소비할 그 생각이 나지 않을 운동화라면 그건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뭐 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그래요. 사실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품질이 나쁜 품질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결정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제네시스하고 소나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소나타가 급이 낮은 자동차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면 과연 제네시스보다 품질이 낮은가? 이거는 결국은 그 고객이 이제 결정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고객 중심정인데요. 고객 중심정이 이제 그
만약에 문제점이라면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이 결국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마다 선호도하고 기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성능 속성 중에 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평가하는 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개인적으로는 물론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정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 과연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이게 다 선호도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품이 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이제 고려할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품질에 대한 정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뀐다는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높은 품질의 제품이라고 고려되는 것이 예를 들면 시간이 가면서 그죠? 낮은 품질의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거 여러분들 이게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현대 포니 자동차가 있었어요. 포니 자동차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품질이 좋은 자동차였는데 지금 만약에 그 포니 자동차가 판매된다면 이거는 품질이 낮은 자동차로 인식될 거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고객 중심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중심의 정의를 한번 보면요, 스펙이 일치하는 정도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데요. 이 생산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뭐에 이제 관심이 많냐면 이제 불량률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불량률 결정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이제 스펙에 일치하는 정도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는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스펙에 100% 일치하면 무조건 품질이 좋은 거냐? 꼭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스펙이 100% 일치한다고 해서 고객이 뭐 항상 또 선호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고객 중심의 정의도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또 이 생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스펙에 일치하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생산 중심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뭐 통계적 품질 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기법이 이용되는 겁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가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좋은 품질이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적절한 가격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여 요구를 충족시키고 고객이 원하는 스펙에 일치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죠? 자, 이거를 그러면은 성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객이 원하는 걸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해야 되겠고, 왜냐면 이제 가격도 중요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스펙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세스 잘 관리해서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 사항을 뭐 잘 반영을 해야 된다. 그거는 그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QFD라는 거 얘기를 한 적 있죠. 품질 기능 전개. 그런 것들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런 기법들이.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방법. 이건 물론 생산 운영 관리랑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프로세스 관리하려면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관리도랄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돼. 그죠?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량 이런 거 이제 안 나오도록 하려면 뭐 샘플링 검사 기법 이런 것들이 이용돼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배울 것들이 결국은 이것하고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품질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일본이 그나마 그래도 세계적으로 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품질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본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좀 약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종의 뭐 롤 모델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뭘 잘하고 있길래 그렇게 품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 태도와 철학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품질에 대해서 하여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보면 왜 신대성 공항 얘기할 때 그 병렬 부품을 뭐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고장이 나지 않게 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그 일본 품질 그 보면은 품질 관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할 때 오버 엔지니어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면 10년만 쓰면 되는 거예요. 10년만 이제 수명 기간 10년이면 되는 거를 한 20년 가게 뭐 그죠? 만든다든지 그런 거 설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 오버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런 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과잉 검사도 뭐 한 차례만 하면 될 걸 뭐 몇 차례 반복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작업자 훈련 같은 것도 과잉으로 훈련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은 최종 이제 단계를 지났을 때 컨베이어 벨트에서요. 그 마지막으로 검사 단계가 뭐 7단계인가 뭐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품질 분임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품질 분임조 있죠. 그게 굉장히 활발합니다. 일본에서 품질을 그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 왜 일본에서 쓰는 CWQC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사적이라는 거죠. 전사적. 그래서 뭐 품질 부서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요타 생산 시스템 약간 그 얘기를 할 텐데 거기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 모든 부서에 다 참여를 해요. 품질 관련 회의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품질 프로그램, 방침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그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무슨 아이디어 같은 게 생기더라도 위로 잘 전달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가면 아래로 잘 전달이 안 된다든지 소통 문제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문제인데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소통이 굉장히 그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품질 분임조 있죠. 그 분임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래서 그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암만 그 현장에서 예를 들면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것이 바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되려면 이제 승인 같은 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로 이제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된다는 거죠. 분임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제품 디자인과 관련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고장이 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신뢰성 공학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부품 수가 많아지게 되면 부품 하나하나의 그 신뢰성이 그죠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연결이 되면은 그죠? 연결이 되면 그 신뢰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죠?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부품 수를 줄이면 좋고요. 그래서 이 부품 수 줄이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일체형
그죠? 부품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일체형 같으면은 그게 부품 수가 이제 작아져서 신뢰성은 높아지는데 단점은 뭐냐면 뭐 그 중에 뭐가 고장 났을 때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팅 같은 거 이런 거 검사 있잖아요. 이런 거 철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장 조사 이런 거 광범위하게 이제 실시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 디자인과 관련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급자 선정에 있어 갖고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하는 거죠. 신중하게 해서 그 다음에 한번 선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하죠.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공급자가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하면 그 이점은 뭐냐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뭡니까 새로운 기계나 신기술 도입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부품 생산과 관련된 기술 도입이나 기계 도입이 하더라도 그 계약에 의해서 그죠 계속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단기 계약을 맺었다면 그런 거 못하죠. 왜냐하면 언제 그게 계약이 그죠 파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그죠 계약이 파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선정을 하면 이제 장기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자가 선정되면 공급자를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 파견해가지고 그 프로세스 같은 거 이런 거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원가를 낮추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원가를 낮춰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기술자를 파견해갖고 도움을 준 다음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다음에 이제 원가를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고 뭐 이제 품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좋아지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점이 뭐냐면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품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테스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급자를 믿는 거죠. 왜 어떻게 믿느냐 하면 예를 들면 뭐 여기 기술자 파견해 갖고 거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그죠 품질 관리가 잘 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따로 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도 이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중에 한 70% 정도는 검사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조립 라인에 투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프로세스하고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관리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포카요케라는 개념이 있어요. 포카요케. 이 포카요케라는 개념은 영어로는 이제 풀프루핑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하여튼 작업자가 누가 하더라도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장치랄지 이런 것들을 뭐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기계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치킨을 튀긴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 장치도 없으면은 그죠 튀기는 사람에 의해서 잘 튀겨지고 못 튀겨지고 그죠 그 튀긴 게 일정하지 않게 그죠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때 만약에 실수를 방지를 하려면 덜 튀긴다든지 뭐 이런 게 없어지게 만들려면 예를 들면 타이머 같은 거 하나 거기다 놔두고 그죠 치킨을 거기 기름에 넣고 나서 그 타이머를 눌러서 일정 시간 후에 바로 끝내게 만들면 그 누가 작업을 하더라도 그죠? 그 타이머 그걸 이용하는 그 시간만큼만 튀게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포카요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고 이거 지금 뭐 다 다른 데서도 다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일본에서 개발된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품질 검사 뭐
그죠? 많이 한다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예방적 보존 관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가장 중시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처를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량품이 나온 뒤에 그거를 조치를 취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죠? 손실을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죠? 예방적 차원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육시그마에서도 이제 강조되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량률 제로를 만들려면 아예 시스템 자체적으로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검사 과정에서 물론 걸러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된 건데, 사실 이제 이 작업자들이 이직률이 높거나 하게 되면 이제 차질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직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일정 기간, 그죠? 일정 기간 그 숙련 직원하고 이제 짝을 이뤄가지고, 그죠? 그 습득을 하도록, 기술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품질 관리 시스템 차원에서 한번 보면, 하여튼 그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다 갖춰져 가지고요. 이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 보면 뭐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이 바뀌었을 때 이게 그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은 거기에 누가 투입이 되든 간에, 그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을 쓸 때 그 IS 9001에 보면 그 IS 9001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이 그림이 이용이 됐고 2015년도에 이 그림이 약간 바뀝니다. 바뀌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015년도에는 뭐가 강조되냐면 앞에서 PDCA 사이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인데요. 이 내용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거를 PDCA 사이클로 이거를 그 고려를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PDCA 사이클이 여기다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그 IS 9001을 할 때 다음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이제 결국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이거를 중심으로 제가, 그죠? 그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네 개의, 그죠?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품질 경영의 원리와 관행. 지금 이제 현재 그 관행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프로세스 전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네? 그 다음에 3부는 이제 고객 요구사항 파악 및 반영. 4부는 측정 및 관리 도구.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요구사항이 여기 지금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제품 실현하는데. 그죠? 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분석, 개선 이게 있죠?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사실. 여기 경영 책임이라는 거는 요 리더십과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리더십하고 관련된 거. 그죠? 요거는 이제 자원 관리와 관련된 건데, 요 내용도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에
를 기반으로 해서 그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원리와 간행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게 이게 지금 화두거든요. 이게 품질 경영에서는 화두라서 여기에 대한 이 얘기를 하겠고, 이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해서 이 품질 비용 이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인증 제도에 대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품질 경영 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품질 지금 우리 경영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죠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로드맵으로서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ISO 9001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유사하게 미국에서 그 주는 품질상 이름이 뭐냐면 말콤 볼드리지 품질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매년 이제 시상을 하는데 이 품질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그게 잘 되고 있으면은 그게 아주 그 우수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물론 이제 ISO 9000이라고 유사하긴 합니다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 결국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은 성공적인 품질 경영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프로세스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지속적인 개선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전체 프로세스,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좀 이게 굉장히 좀 범위가 크죠. 그것과 관련된 이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 기법들을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법들이 여기 이제 TQM, 그죠?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에서 TQM이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린이라는 개념이 있고, 6시그마 개념이 있고, TOC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생산 운영 관리랑 관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운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들도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핵심은요, 운영과 관련돼서 이거 핵심은 사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이거를 조금 더 품질과 관련시킨 게 이제 TQM이에요. TQM. 그래서 지금 사실은 TQM을 도입한 기업도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6시그마를 이제 도입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TQM만 도입했다고 해서 뭐 6시그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6시그마가 특징이 뭐냐면요, 이 개선 활동을 하는데 특별하게 프로젝트 베이스로 개선 활동을 해요. 6시그마에서. 그러니까 이 품질 개선 활동을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TQM하고 좀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차이점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품질 경영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은 과거에 다 누적돼서 플러스 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제 고객 요구사항 반영인데요. 여기 그 방법으로 이 카노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기능 전개, 그 다음에 다고치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카노 모델이나 뭐 QFD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계량적이거나 그런지 않은데, 다고치 기법은 약간 계량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한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고치 기법 뭐 이게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 공장에 가더라도 디자인과 관련된 다고치 제품 디자인과 설계와 관련된 그 용어로서 다고치 기법 그러면 압니다 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아주 새롭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다고치는 물론 일본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4부에 가서 이제 측정 및 관리 도구인데요.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관리도 그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품질 측정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품질 경영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책들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구성이 조금 이렇게 명확치가 않아요. 명확치가.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그 구성을 좀 명확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종의 로드맵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죠? 이게 혼란스럽지 않고 그냥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여기 이제 초반에 그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랄지 그 얘기들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죠? 이 2장부터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초반에 너무 새로운 거 많이 그냥 들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2장부터 우리가 상세하게 이제 그걸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주차 2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